에크모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드 플로우, 거기 이제 히모다이나믹과 관련된 이 블러드 플로우는 이 ECLS를 진행하는 동안 이 심장과 이 폐의 기능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인공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장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에 있던 어떤 제한점, 리미테이션과 이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그 인공장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옥시제네이터라던가, 그 다음에 뭐 튜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센트리퓨갈 펌프가 있을 거고, 이외에 뭐 캐놀라라던가 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옥시네이터라던가 튜빙,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어느 정도는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이거에 의해서 변화가 크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튜빙의 사이즈를 보더라도 뭐 대부분에서는 8분의 3인치를 거의 사용을 하고, 소아 에크모의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인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8분의 3인치는 뭐 모든 게 다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길이 그 제품 자체도 예전에는 그 커스터마이즈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크모가 어떤 PLS라던가 이 EBS 이런 장치가 나와 있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품화돼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의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 PLS나 EBS는 거의 제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밍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플로우를 형성시키는 가장 큰 이 인자는 그래서 이제 캐놀라입니다. 캐놀라. 이 캐놀라의 이제 사이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장 큰 플로우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캐놀라의 선택이 가장 또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공 장치들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이해를 해서 에크모에서는 가장 많은 플로우를 형성을 해주는 게 일단 가장 환자한테는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 캐놀라 관련돼서는 어떤 프레셔 로스라던가 이런 플로우에 따른 이 프레셔 로스에 대한 이런 그래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압력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압력 손실을 이용을 해서도 캐놀라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에크모라던가 마찬가지 CPB에서도 이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ECLS라고, 그러니까 익스트라 코포리얼 라이프 서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ECLS라고 그러는데, 이 에크모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ECLS에 들어갑니다.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익스트라 코포리얼 멤브레인 옥시네이션인데, 이 멤브레인 옥시네이션을 사용을 해서 체외로 혈액을 순환을 시켜서 뭐 가스 이제 교환을 이루어주는 건데,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바드도 있을 수가 있고,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 뭐 알바드, 엘바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뭐 바이바드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생명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라이프 서포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ECLS라 얘기를 하고, 가장 큰 단위의 개념이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이제 에크모라고 얘기를 하고, 에크모 같은 경우도 여러 또 분야 나눠지게 되는데, 에크모도 이제 뭐 BA가 있고, 뭐 B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O2만 제거를 해주는 여러 가지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이 옥시네이터를 이용을 하는 이런 이용을 해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ECLS는 가장 큰 개념의 그 라이프 서포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튜빙과 캐놀라들은 이제 이 환자한테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회로를 통한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이 비너스 드레니지 캐놀라의 이제 크기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 비너스 캐놀라의 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중요한 선택 항목입니다. 결국엔 저항이라는 게 이런 캐놀라라던가 아니면 뭐 튜빙이라던가 아니면 옥시네이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저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캐놀라가 저항이 가장 민감하게 그 작용을 합니다. 이 캐놀라의 이제 길이라던가 그다음에 캐놀라의 반지름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반대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 사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지름에 이 플로우를 했을 때 푸아제이 방정식에 봤을 때 이 반지름의 아래 사승, 반지름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플로우는 16배가 증가를 하게 되고 만약에 2배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 플로우는 16배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캐놀라의 크기는 클수록 플로우는 많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짧고 가장 큰 내부 직경을 가진 캐놀라를 결국에는 이제 RA의 그 드레이니지 캐놀라는 이제 라이트 에이티리움에 이제 위치시키게 되는데 이게 RA의 위치가 가능하다면 이 최순환 혈류는 가장 높은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허용할 거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짧고 사이즈가 큰 거를 선택을 해서 RA의 위치를 시키면 이제 가장 큰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상대정맥 또는 우심방에 가장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캐놀라도 요즘은 나오는데 그 메디트로닉 팜플렛이나 이런 그 브로셔를 한번 보시면 캐놀라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할 수는 없는데 이 상대 정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제 SBC를 통해서 이제 RA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 라이트 주글라 베인이 상당히 직경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사이즈의 캐놀라는 다 들어갑니다. 뭐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시행을 할 때 이제 그 시야 때문에 이제 피무랄 베인과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한 이제 그 SBC의 캐놀라를 위치시키는데, 여기서도 뭐 아테리 캐놀라 보통 짧은 캐놀라 사용하게 되니까 21프렌치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뭐 무리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테리에서는 그 심장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캐놀라, 이제 피모랄 캐놀라는 21프렌치가 가장 큰데 이 캐놀라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이 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주글라 이제 베인에 위치한 캐놀라는 통상적으로 나이와 크기에서 이 환자의 정상 심박 출량에 상응하는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이제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로 이제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제 삽관이 되는데, 이런 만약에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뭐 SBC를 통해서 이제 RA에 들어갈 수 있는 캐놀라, 어떤 이런 비너스 캐놀라가 있다면, 뭐 일제 있기도 합니다.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그 드레인을 가장 많이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이 피무랄 베인에보다는 훨씬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짧고 사이즈가 크다면 충분한 드레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많은 플로우를 형성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캐놀라 관련돼서는 이제 프레셔 로스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레셔 로스가 낮은 캐놀라를 자꾸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 기본 캐놀라 선택하는 표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거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작게 사용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 VA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큰 캐놀라를 사용하는데, 그런 원인이 가장 그 드레인 자체가 많이 형성이 돼야지 플로우도 많이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단 캐놀라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놀라 지금 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에크모 전용으로 캐놀라가 나와서 그나마 좀 해소가 되는 건데, 이게 그거 나오기 전에는 캐놀라의 선택이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많은 플로우를 형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베너 아트리얼 이제 BA 에크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너 아트리얼 이 바이패스, 이 BA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심장하고 폐를 이 동시에 이제 어떤 그 아티피셜 organ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 또는 파샬 또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A는 이 폐와 이 심장을 이 동시에 이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 폐의 상태가 좋고 심장이 나쁘다면 그래도 BA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다 그러면 BA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심장이 좋고 폐가 나쁘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BB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을 해주는 거고, 이게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대체와 전체적으로 대체의 의미는, 이 부분적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는 이 심장 주로 이제 VA 에크모는 주로 이제 심장 관련돼서 많이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심장의 상태가 그 부분적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기능은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는 심장 기능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혈액을 이 에크모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이 심장 안, 그 랩트 벤트리클이든지 라이트 벤트리클에 이 심장, 이 벤트리클의 회복을 위해서 이 프리로드를 거의 0에 가깝게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프리로드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이 심장의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엠프티 비팅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데, 거의 볼륨이 심장 자체에서 짜주는 볼륨이 박출해내는 볼륨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이 토를리 바이패스 거의 전체적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그런 어떤 서바이벌 레이트도 파샬과 토탈로 봤을 때는 파샬이 훨씬 서바이벌 레이트가 높다는 거를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BA 바이패스로 이제 관류를 진행하는 동안 이 폐를 통과한 좌심방의 혈액과 함께 이 혼합되어서 대동맥으로 관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BA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 심장의 기능이 어느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 RA에서 이 일부는 에크모 플로우로 빠져나갈 거고, 일부는 이제 RA에서 RB를 거쳐서 이제 풀모나리를 거쳐서 이제 폐를 거쳐서 이제 다시 LA로 가게 되고, LA에서 LB에서 다시 대동맥으로 박출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이제 투 타입으로 이 두 개의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서 관류된 이제 아트리알 블러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어떤 이 함량은 익스트라 코포리얼,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장치를 이용한 폐와 심장을 통과한 혈액의 두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라 코포리얼 플로우는 거의 100%의 이제 포화도를 나타낼 것이고, 이제 RA를 거쳐서 이제 아까 말했죠, RB를 거쳐서 이제 풀모나리를 거쳐서 이 LA를 거쳐서 이제 이 LB를 거쳐서 이 에올타로 나가는 이 혈액은 이 풀모나리를 거치는 혈액은 이 O2 세츄레이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렁의 기능이 많이 안 좋다고 하면, 렁의 기능이 괜찮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폐의 기능도 좋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거쳐서 결국에 에올타에서 이 측정되는 이 SaO2라든가 뭐냐면 이 O2 컨텐츠는 이제 좀 더 에크모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겁니다. 두 개가 더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순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에이티리움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이제 드레인되고 인공장치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대동맥으로 이제 관류가 됩니다. 이제 에크모 플로우와 이게 네이티브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심장 자체에서 이제 박출을 해주는 이 플로우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여기 대동맥으로 이제 관류가 되게 되고, 만약에 관류량이 점차 증가돼서 점차 이제 토탈 퍼퓨전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 RA로 되돌아오는 혈액이 이제 캐뉼라를 통해서 드레인 되면서 이 폐 및 랩트 벤트리클에 도달하는 혈액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되는 아트리얼 펄스가 점차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펄스 컨티뉴는 이제 점점점 플랫해지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하지만 요런 상황은 이게 에크모에서 과정에서는 크게 이렇게 그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CPB에서만 가능합니다. CPB에서는 그 토탈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탈 플로우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SBC와 IBC에 뭐 각각 캐뉼레이션을 할 때도 있고, 뭐 RA와 뭐 IBC에 캐뉼레이션을 해서 이런 캐뉼라를 통해서 이 100% 드레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RA로 가는 플로우가 자체가 그 형성을 안 시켜줄 수가 있는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크모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가장 좋은 거, 만약에 그 아트리알 BA 에크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토탈 퍼퓨전이 같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심장의 기능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토탈 퍼퓨전이 가능하다면 이게 그 환자의 상태가 회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에크모에서는 토탈 퍼퓨전을 이루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뭐 많이들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가 이제 환자의 그 아트리알 프레셔를 나타내고, 이 다이스톨릭과 시스톨릭의 범위를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그 파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카디악 인덱스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밑에면 바이패스 스타트, 뭐 파셜, 토탈, 뭐 트랜스퓨즈, 그 다음에 바이패스 어플하는 과정을 여기 봤을 때 이게 이제 에크모 플로우를 형성하는 구간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에크모 스타트 하기 전에는 그 블러드 플로우도 물론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펌프 플로우가 스타트를 하고, 이제 파샬 구간에서는 점점 파샬이라고, 이 파샬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RA가 있고, 이게 드레인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인공장치라고 하고, 이제 이게 에올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RA에서 이제 RB로 넘어가겠죠. 플로우가. 만약에 파샬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입니다. 부분. 파샬 바이패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순환입니다. 부분 순환. 그러니까 일부는 에크모로 넘어오고 일부는 RA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에크모를 돌아서 에올타로 가지만, 이 RA를 거쳐서 RB를 거쳐서 이제 풀모나리를 거쳐서 다시 이제 LA로 그 랩트 에이트리움으로 가서 다시 이제 그 LV에서 이제 박출을 하는 과정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LV에서의 박출이 있는 거죠. 이거를 파셜 에크모 플로우와 이제 RB로 가는 플로우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파셜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 토탈 퍼퓨전은, 토탈 바이패스는 이게 RA고 이게 RB고, RA에서 이제 인공장치로 들어와서 이게 에올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 RA에서 RB로 넘어가는 플로우가 0인 겁니다. 모든 플로우는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이런 에크모라든가 아니면 어떤 CPB 장비를 통해서 모든 100% 플로우가, 모든 드레인이, RA로 들어오는 모든 순환이 이 인공장치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토탈 퍼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탈 퍼퓨전과 이 파샬 퍼퓨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토탈이냐 파샬이냐, 보통 그 CPB 과정에서도 그 위에 서전이라든가 위에서 그 토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탈 퍼퓨전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토탈 퍼퓨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드레인의 변화가 없는지, 어떤 토탈 퍼퓨전을 했을 때 드레인이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심폐기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토탈 퍼퓨전과 이 파샬 퍼퓨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파샬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샬이라고 하면 그 이제
일부는 에크모로 오고 일부는 RA를 거쳐서 RB로 이제 그 네이티브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보시면 파샬 관계에서는 에크모 플로우가 에크모 플로우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파샬 이게 보시면 플로우 자체도 높지 않죠. 여기 이 구간을 보면. 근데 여기에서도 펄스 컨티오가 점점 여기 이 구간보다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에크모로 볼륨을 지금 드레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쏴주는 이젝션을 할 수 있는 볼륨의 양이 그 에크모 플로우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면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탈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100% 에크모 플로우를 100% 유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카디악 인덱스도 거의 3이라고 3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을 보시면 거의 그 플랫한 이 펄스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혈액이 모이는 부분은 라이트 에이티륨입니다. SBC와 IBC를 거쳐서 이제 RA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RA에 캐놀라가 들어가 있죠. 이 RA에 캐놀라에 있는 모든 들어오는 혈액을 모든 그 익스트라 코포레로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RA에서 이제 RB로 넘어가는 혈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RB에서 뭐 LA 쭉 거쳐서 결국에는 LB에서 박출해 줄 수 있는 혈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플로우가 이게 그 플랫한, 이 그래프가 플랫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트랜스퓨즈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어떤 볼륨을 증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 플로우 자체는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크모 플로우 자체가 증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이패스 어프 단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프 단계를 가지게 되면, 이 구간이 이제 어프 단계인데, 어프 단계를 가지게 되면 이 처음에 생겼던 펄스가 점점 파샬에선 줄고 토탈에서는 완전히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다가 점차 이제 그 반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에크모 플로우는 줄이고, 파샬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패스를 어프하기 위해서 에크모 플로우는 줄이고 네이티브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RA를 거쳐서 RB로 가고, 이 RB에서 이제 그 풀무나리를 거쳐서 이제 LA로 가게 되고, LA에서 이제 에올타로 들어가는 이 혈액이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젝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펄스 컨티오가 점점점 상승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CPB의 과정입니다. 이게 에크모의 과정은 이런 과정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탈 퍼퓨전이라는 게 에크모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CPB 과정에서 이런 그 에크모의 펄스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에크모는 주로 그 심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노 아트리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컬레테럴 플로우들인데, 계속 뒤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그 LV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100% 플로우를, 그러니까 토탈 플로우를 형성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R에서 RB로 넘어가는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이 퍼퓨전 자체가 이제 잘 되지 않는 과정이 되면 이 LV에서 혈액이 정체가 됩니다. 이 정체가 되면 이 LV에서 이제 혈액이 정체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체가 되면 이제 클라시 형성이 되고 이제 스롬보스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에크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최대한 플로우를 많이 형성을 해줘서 이 LV에서 그 스태그네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 컬레테럴 플로우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컬레테럴 플로우도 어떨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 플로우 자체가 형성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컬레테럴 플로우가 그 플로우를 형성하는 혈관들이 확장이 돼서 이 컬레테럴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형성을 해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플로우를 형성한다는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너스 드레인이 얼만큼 잘 시켜주느냐, 비너스 드레인을 또 잘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세포의 체액량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혈관이라고 하면 이게 관절구획이고, 이 혈관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ICF인데, 그 세포대에 ICF라고 했을 때 이 혈관 내 쪽으로 이 볼륨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서
유지를 해서 이 혈관 내 볼륨을 유지를 하느냐입니다. 결국에 캐놀라는 혈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에크모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캐놀라의 선택도 선택이지만 결국에는 이 체액량 조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에크모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액량 조절이 체액량에 대한 이 오스모랄리티, 어떤 삼투압이라던가 이런 거를 형성을 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혈관에서 이 간질구획으로 볼륨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혈관 안에 볼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캐놀라가 삽관이 되어 있지만 혈관 안에 볼륨이 없기 때문에 드레인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드레인이 원활하지 않으면 펌프 플로우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펌프 플로우를 계속 낮추게 되고, 이 펌프 플로우를 유지를 시키는 게 RPM인데 이 RPM을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 펌프 플로우도 낮아지게 되고, 펌프 플로우가 낮아지게 되면 심장은 계속해서 디스텐전이 되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 BA 에크모를 한다고 해서 그냥 캐놀라만 삽관을 해서 그냥 펌프만 돌려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상황을 판단하고 이 체외선환사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서전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환자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클로즈드 옵저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근접해서 환자가 상태가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리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서 근접해서 에크모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돌려놓고 뭐 나몰라라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BA 에크모와 BB 에크모를 봤을 때 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BB 에크모가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BA 에크모 왜 그러냐면 이 BB 에크모는 히모다이나믹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BB 에크모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렁을 이제 휴식을 시켜주는 건데 BA 에크모는 이제 헤모다이나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블러드 플로우라던가 이런 게 원활하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상태는 점점점 나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생존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래프 같은 거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BA 에크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